안녕하세요. 이플러스입니다. 오늘 해볼 내용은 벡터장과 선적분이라는 내용입니다. 엄청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일단 벡터장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벡터장은 평면이나 공간의 각 점 x, y에 대해 벡터를 붙여서 그 점의 방향과 세기를 보여 주는 것이다. 쉽게 풀어낸 거죠. 결국에는 어떠한 x축과 y축이 있는 어떠한 공간상에서 어떠한 벡터의 방향성을 보여줌으로써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거는 얼마나 밀고 당기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려는 거구나. 이해됐죠? 일단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요 정도 수준에서만 좀 보면 좋겠어요. 일단은 fx, y는 마이너스 yi 플러스 xj인데 여기서 f는 뭐냐면 벡터장입니다. 벡터장. 이 정도, 벡터장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옆에 이거를 보면 이게 결과입니다. 벡터장의 결과. 우선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i는 뭐죠? i는 우리가 1,0이고요. j는 0,1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IJK라는 걸 썼고 혹은 E1, E2, E3 뭐 이렇게 많이 썼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는 지금 벡터의 형태죠. 벡터의 형태. 여기다가 y라는 여기에 0,1부터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 결과는 마이너스 y, x로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y, x.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녀석의 방향성은 마이너스 1,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찍어주면 됩니다. 자, 0,1을 찍어볼게요. 0,1은 여기죠? 여기서 y좌표는 변하지 않고 x좌표는 아, 아니죠. 자, 0,1은 여기죠. 0,1은 여기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x좌표로 마이너스 1만큼 y좌표로는 0만큼이라는 의미로 화살표를 마이너스 1만큼 뒤로 빼주는 겁니다. 다시 마이너스 1만큼 뒤로 가는 화살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1을 찍고 이 벡터장에서는 마이너스 1,0을 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몇 개 더 찍어보자 이거예요. 1,0 한번 찍어볼게요. 1,0은 뭐가 되죠? 0,1이죠. 그러면 1,0 찍어주고 0,1이니까 위로 향하는 거. 됐나요? 자, 그런 식으로 몇 개 더 찍어보면 0, 마이너스 1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면 1,0이죠. 0, 마이너스 1은 여기고 1,0이니까 여기. 됐어요? 여기가 0, 마이너스 1인데 1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y로는 0만큼이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를 그려준 것이 여기를 의미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찍어볼게요. 어딜 찍으면 2,2 한번 찍어봅시다. 2,2. 그러면 2,2 지점에서 여기 지점에서는 어떠한 벡터장을 갖냐 했을 때 마이너스 2,2네요. 마이너스 2,2는 하나, 둘, 마이너스 2 방향 여기 위로 양수 방향 좀 더 늘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해서 마이너스 2,2 방향으로 화살표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겠죠. 여기와 여기를 그려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이 녀석은 그러면 뭘까요? 3,1이야. 어느 좌표를 찍든 3,1 방향을 향하니까 여기서는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위로 1. 됐죠? 그럼 전부 다 같은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보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선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선적분이라는 거는 사실 말 그대로 어떠한 선이 있으면 이걸 적분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일단은 위에 한번 이거 읽기 전에 필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3차원 공간에
3차원 공간에 어떠한 곡선이 이렇게 뭐 있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곡선 C.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이런 곡선을 나타낼 때는 매개변수 형태로 나타내야 되죠. 맞죠? 이러한 곡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뭘 이용해야 된다? 매개변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 곡선을 따라간 걸 RT라고 했을 때 XT, YT, ZT라고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범위를 줘야 돼. 이 곡선의 범위가 궁금해 라고 하면 여기를 RA라고 해보고 여기를 RB라고 했을 때 t의 값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겠다면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는 구간을 정해줄 수 있고 곡선을 매개변수로 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곡선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그릴까? 자, 자꾸 안 그려져서 좀 끊어서 다시 그렸습니다. 약간 이런 곡선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곡선, 얘를 C라고 해볼게요. 곡선 C.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P0라고 둬볼게요. 여기 P0, 그리고 여기를 P1, 여기를 P2. 이렇게 점이 이어짐으로써 이렇게 쭉쭉쭉 점을 이어서 곡선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쭉쭉쭉 가다가 뭐 이쯤에서는 PI 마이너스 1, 여기는 PI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간다? PN까지 점을 쭉쭉쭉 이렇게 찍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사이의 거리는 우리는 델타 SI라고 잡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델타 S1. 여기와 여기 사이는 델타 S2. 여기는 델타 S3. 이런 식으로 쭉 가서 SI까지 이런 식으로 쭉 가는 형태이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자, 보시면 우리가 이 녀석을 쭉 내려보겠습니다. 쭉 내려보고 이 녀석도 쭉 내려볼게요. 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밑에 꽂히겠죠. 위에서 P1, P2, P3 지점을 전부 다 아래로 쭉 내리면 이런 느낌으로 꽂히겠죠. 요거는 어디서 많이 봤죠? 시그마는 i는 0부터 n까지 f, x, i, y, i, z, i 곱하기 s, i, i. 이 적분의 형태랑 비슷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기를 의미하고 여기 사이의 길이, 그다음에 요거는 값이니까 이만큼의 길이겠죠. 각각에 대해서 이만큼의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PI는 뭡니까? 요거를 좀 적어주면 이해가 될까요? SI, YI, ZI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PI의 값을 넣어준 거죠. 값을 넣어주면 높이가 나오니까 이렇게 곱해준 걸 전부 다 더해주는 게 이 어디를 넓이를 구하는 거야? 여기 넓이를 각각 선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넓이들을 다 구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쉽네요. 마찬가지로 n을 뭐 한이 쪼개면 되겠죠. 리미트 n 보내서 i는 0부터 n까지 f, x, i, y, i, z, i, 델타 s, i.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인테그랄이 되죠. 근데 어디 커브? C라는 곡선에서 f, x, y, z. 그리고 이 녀석은 ds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래서 이러한 선적분 할 때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를 살짝 보면,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왔구나. 됐죠? s는 호의 길이. 그래서 ds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아까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런 식으로
a부터 b까지의 범위도 줄 수 있다. 그럼 밑에 2번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자체를 푸는 것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변형을 할 거예요. 그전에도 우리 취한적분할 때 변형해서 풀었죠. 이 녀석도 조금 우리가 t에 대한 식으로 푸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이 녀석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범위를 줬다 치고 f에다가 rt 곱하기 r 프라임 t dt 이렇게 써줄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ds는 뭡니까? ds는 피타고라스를 써서 dx의 제곱 dy의 제곱 더하기 dz의 제곱의 형태로 피타고라스로 ds가 나올 수 있죠. 이 녀석을 여기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이 녀석을 좀 이따 다시 써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 x, y, z 루트 dx 스퀘어 dy 스퀘어 dz 스퀘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xyz가 여기 지금 dt를 여기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dt를 곱해주고 dt로 자 dt분의 1을 해주고 곱하기 dt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이 dt분의 1을 안에다 넣어줄 겁니다. 안에다 넣어줄게요.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t의 값에 대한 거니까 t의 범위가 있죠. 자, 그러면 넣어주게 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는 각각 xt, yt, zt에 대한 식일 거고, 그래서 f는 rt에 대해서 아까 적은 이유가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공간이 좁아서 여기로 가져올게요. dt dx의 제곱 더하기 dt dy의 제곱 더하기 dt dz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준 값이겠죠. 그 다음에 t가 맨 뒤에 붙겠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풀어줬을 때 뭐가 나오더라? 이런 2번이 나오더라. 아하, 그러면 dt를 그냥 해준 거군요. d를 풀어주고 ds를 피타고라스를 써서 구해주고 됐나요? 이 녀석은 그럼 형태가 뭐야? rt는 뭐야? rt는 우리가 xt, yt, zt 이렇게 뒀었죠? 이 녀석 미분해주고 미분해준 거의 크기를 구해준 게 위와 같죠? 얘는 사실 xt인데 프라임이니까 미분해준 형태니까 크기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스칼라 선적분이라고 합니다. 스칼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자, 스칼라를 선적분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 스칼라 형태죠? 스칼라랑 뭐가 있냐면 스칼라랑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장 선적분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스칼라를 먼저 한 거예요. 스칼라의 뭐 형태는 f가 뭐 x 플러스 y의 제곱 이런 형태고요. 벡터장은 뭡니까? 벡터장은 뭐 i 더하기 j가 같은 형태, xi 더하기 yj 뭐 이런 형태가 벡터의 표시죠. 얘는 딱 하나의 스칼라로 나올 거고 이 녀석은 벡터의 형태니까. 그러니까 스칼라의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쓴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스칼라겠죠? 자, 보시면 얘 뭡니까? 스칼라죠. 이걸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아, 스칼라네? 스칼라 방법을 써볼까? 라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xt가 다 주어져 있어. t의 범위도 주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테그랄 c 1 플러스 3분의 y ds를 구해야 되는데 이 녀석을 바로 안 하고 t로 변환해 준 거야. 0부터 2파이 범위 다 주어졌으니까 1 플러스 3분의 여기는 rt가 아니라 xt니까 xt 값을 넣어줘야겠죠. y가 뭐야? 5 sin t 5 sin t 넣어주고 여기 뭐가 들어가? r 프라임 x 프라임 t의 크기가 들어가. 그러면 x 프라임 t가 뭔지 구해야겠죠? x 프라임 t는 뭡니까? 25 sin t. 아, 미안해요. 5 sin 마이너스 5 sin t, 5 코사인 t. 얘 크기를 구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25 사인 제곱 25 코사인 제곱이니까 25가 나오겠네. 루트 25. 그러면 여기는 5 d t가 나오겠네. 맞나요? 자,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얘를 넣어주면 얘는 0이 되죠. 사인은 2파,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해주면 사라지죠. 그러면 5만 남는데 5에다가 2파이로 곱해주면 되겠죠. 5 곱하기 2파이는 10파이. 그래서 따라서 답은 10파이입니다. 그럼 이 선적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은 담장의 면적을 의미하겠죠. 왜? 위에 대해서 어떤 면적, 이렇게 담장이 있는데 다 선적분을 한 거니까 담장의 면적이 나오겠죠. 위에서 이러한 형태와 동일하다. 이게 됐나요? 담장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다 적어주면 답이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벡터장 선적분이에요. 벡터장 선적분. 자, 벡터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RT는 뭐 구해져 있을 거고, 그죠? 똑같이 이렇게 적었는데 DS가 아니라 뭐로? DR로 적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형태를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적어줘요. 그리고 패곡선이면 또 이렇게 적는데, 뭐가 많아.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간단하게 단어는 이 패곡선입니다. 나중에 후에 더 자세히 배울 텐데, 인테그랄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넣으면 패곡선입니다. 닫혀있는 곡선이라는 거죠.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한번 공부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생긴 게 패곡선이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일단 여기서 아까 DS와 다르게 이 DR은 뭐냐면 곡선 위에서 아주 조금 움직였을 때 변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인테그랄 CFDR로 봤었잖아요. 어떤 거를. 여기서 F는 뭐라고 했죠? 벡터라고 했죠. P, Q, R를 의미했고, 사실 이걸 같은 말로 P, DX. 미안합니다.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고, 벡터 형태니까. DR은 그럼 변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DX, DY, DZ. R이 조금 움직였을 때 XYZ가 얼마나 조금 움직였을 때 DR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러면 F랑 DR을 있는 곳에 넣어주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인테그랄 어떠한 범위가 있겠죠. 또 그 범위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FDR만 좀 이야기해보면 PDX 더하기 QDY 더하기 RDZ. 여기 인테그랄 C 해도 되겠다. 그죠? 상관없겠죠.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죠. 그럼 위에서 이러한 형태로 푸는 거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자, RT가 XT, 뭐 YT, ZT 이렇게 주어지나요? 보통 위에서 이렇게 여기서 주어졌죠. 주어지듯이 여기는 이제 X자리고 Y자리고 Z자리란 말이야. 여기에 dx를 구하면 어떤 거에 대한 dt를 구할 수 있고, dy를 구하면 어떤 거에 대한 dt, dz를 해주면 어떤 것에 대한 dt를 각각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각각 구한 것을 어디다 넣어? 여기에 각각 넣어주면, 그지? 넣어주면 어떻게 돼? t에 대한 식으로 또 바꿀 수 있는 거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접근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y고 경로가 C래. 여기에 그려놨는데 그림이 잘려서 보면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 쭉 그어보자고. 여기서 A를 따라서 B까지 가는 뭐 경로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각도를 T라고 했을 때 여기에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T, 사인 T가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쭉 내려 꽂았을 때 코사인 T, 사인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RT가 뭐를 구했어? 코사인 T, 사인 T임을 구했네. 그러면 XT는 뭐를 의미해? 코사인 T. YT는 뭘 의미해? 사인 T. 그러면 DX는 마이너스 사인 T, DT. DY는 코사인 T, DT. 이렇게 각각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얘를 P라 생각하고 얘를 Q로 생각할 수 있죠. 인테그랄 C F dr을 다시 어떻게 둘 수 있어? 인테그랄 C PDX 더하기 Q DY로 둘 수 있는 거고, 이 녀석을 각각 넣어주면, 근데 범위가 얘 보면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야? 2분의 파이까지야. t의 범위가.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p는 그대로 넣어줘. p-y고 dx는 여기서 뭐로 구했어? 마이너스 sin t dt니까 마이너스 sin t dt 더하기 q는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y니까 dy는 뭐야? 코사인 t dt, 코사인 t dt가 나오죠. 이걸 그냥 계산해주면 끝난다. 됐죠?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보자고. 근데 보시면 아직 y랑 x, y에 대해서 안 넣어준 상태죠. 이것도 넣어줘야 되겠다. 그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y는 뭐야? y는 사인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됐죠? y에다가 이 녀석을 다 넣어줘야 돼. t에 대한 식으로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dt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x, y 곱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한 다음에 여기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제곱 t dt 그래서 마이너스 빼주면 이렇게가 되겠죠. 이 녀석을 각각 계산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계산해주나요? 얘를 1번이라 잡고 2번이라 잡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나중에 여기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보는데 방법은 얘는 치환적분을 이용하면 될 거고, 됐나요? 얘는 사인 제곱 t니까 뭘 할 수 있어? 반각 공식을 써서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t로 바꿔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해서 답을 결론을 내려주면 뭐가 나오냐? 4분의 파이 빼기 3분의 1이 나옵니다. 한번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이번에 조금 빠르게 해보자고. 얘가 x, y, z 자리야. 그래서 dx는 마이너스 사인 t dt, dy는 뭐야? 코사인 t dt, dz는 뭐야? 3 dt. 당연히 멈춰보시고 푼 다음에 풀이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p, q, r이라 잡고 인테그랄 c는 f dr인데 이 녀석을 어떻게 바꿔줘? 0부터 2파이 있으니까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 적기 전에 c 하나 더 적어주자. c pdx q dy 더하기 r dz니까 pqr 얘가 xyz니까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p는 z야. z는 뭐야? 3t네. 3t 넣어주고 dx는 뭐야? 그래서 sin t dt 더하기 q는 뭐야? x지. x dy는 뭐야? 코사인 t dt. 각각 그냥 잘 넣어주면 돼요. r은 뭐야? y dz는 뭐야? 3 dt. 얘네들을 다 그냥 계산해주면 끝이네요. 자, 얘는 치환적분을 써도 되고요. 혹은 도표적분법으로 써도 금방 나오겠죠. 여기 x인데 x에다가 코사인 t를 넣어줘야겠네. 코사인 제곱 t가 나오겠네. 얘는 또 반각공식 쓰면 될 거고, 얘는 그냥 단순히 계산해주면 될 거고, y가 sin t겠죠.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해서 0으로 얘는 0이 나오겠네. 그냥 0이, 왜냐면 0부터 2파이까지니까 sin t를 적분해주면 넓이가 0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 응용 문제부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니까 한번 멈춰보시고 풀어보세요.